네, 안녕하세요. 보험업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대비반이죠. 이번에 또 보험업법을 하게 됐는데요. 출제 범위, 그 다음에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은 보험업법에 대한 설명회 자료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 4회 정도 회차 크게 그룹핑해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업법은 통상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또 시험에 도달을 해서 많이 외우시는 과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의 자료를 보시면 외우는 게 아니라 주로 좀 더 이해하는 과목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요즘 출제되는 문제들이 기존의 문제와는 달리 암기해서 풀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들이 아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세한 사항은 설명의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화영이라고 합니다. 이번 21년도 보험업법 교재는 기존의 교재하고는 좀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업법에 관련된 법률들이 2020년도에 많이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교재를 출간을 했고요. 저는 몇 개 보험회사에 법제실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좀 해왔습니다. 그런 연유로 아마 보험업법을 강의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과목에 대한 자격증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다른 강의도 여러 개 있지만 좀 쉽고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강의하고는 좀 차별점이 있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고 교재를 한 3, 4번 정도 숙독 독해를 한다면, 읽는다면 보험업법은 크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군다나 암기하는 과목은 아니다라는 걸 몇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인트로 시간, 소개 시간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법이 있죠. 법. 우리가 보험업법도 법입니다. 법은 law. 영어로 볼 때는 act라는 용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법 밑에는 시행령이 있습니다. 시행령은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규정해 놓는 건데요. 법은 국민이 제정을 하고요. 즉 국민을 대한 국회에서 제정을 하죠. 국회에서. 시행령은 대통령이 제정을 합니다. 대통령이. 그래서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반포를 하고 있죠. 시행령도 대통령이다 보니까 조금 내용이 디테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내용들을 시행규칙이라고 얘기해서 각부 장관들이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의 체계는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업법도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규칙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 범위가 보험업법이라면 이 정도만 공부하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2020년도 초반기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플러스돼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제정이 됐습니다. 보호법. 그래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 시행령은 아직 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논의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 우리 시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라는 게 고민이 돼요. 만약에 보험업법만 시험 문제가 출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보험업법 시행령 정도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통상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보험업법 시행 규칙까지 시험 문제는 10년 동안 한 문제 정도 나왔는데요.
여기까지 공부하려면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보험업법과 보험법 시행령 정도 공부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게 이제 퀘스천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까지 시험 범위에 들어가게 되면 금융소비자보호법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보험업법 중에서도 많은 부분이 금융소비자에 관련된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이전이 됐습니다. 금융소비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보험만 한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 우리가 알고 있는 자본시장, 우리가 알고 있는 제2금융 등등에 대한 금융에 관련된 소비자를 좀 보호를 강화하겠다 해서 만든 법이기 때문에 보험업법 시험 문제에 제가 보기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출제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빠뜨려서는 안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교재에는 보험법 시행 규칙도 필요한 경우에는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라고 새로 제정된 법까지 교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기존에 있는 보험법법 책 가지고 공부하시면 많은 부분이 좀 다르더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험업법과 보험법 시행령,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아직 시행령이 제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공부를 할 거고요. 시행령이 제정이 돼서 공표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게시판 또는 별도로 제가 안내해 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법은 크게 공법과 사법으로 나눕니다. 공법은 영어로 Public Law, 사법은 영어로 Private Law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법은 국가와 개인, 국민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공법의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아시는 헌법이 있죠, 헌법. 그 다음에 형법이 있을 겁니다, 형법. 사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즉,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인이 상인이다,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게 되면 법이 나눠집니다. 개인과 상인와의 관계. 왜? 상인이 더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법의 대표적인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쪽이 상인이라면 상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법 체계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과 상법 또는 헌법과 형법, 즉 공법과 사법의 규정으로 나눠 있는데요. 보험업법은 주로 공법 분야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로 보험업법은. 즉 공법 분야니까 뭐예요? 주로 헌법이나 형법과 유사하게, 특히 형법과 유사한 제재 규정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재 규정. 즉 제재가 처벌 규정이죠. 처벌 규정들이 보험업법에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조사를 해야겠죠. 그 조사하는 것을 감독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그런 제재하고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보험업법의 성격은 주로 공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이제 들어갈 텐데요. 보험업법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이란 뭔가요? 보험은 간단합니다. 일정한 위험관계, 동질 또는 일정한 같은 위험관계 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요. 보험료를 내죠. 그걸 모읍니다. 그거를 기금 이렇게 각출하여 공동의 준비재산 또는 기금을 마련하고요. 중요한 키워드가 나오죠. 사고,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사고를 당한 사람한테 뭘 줘요? 보험금을 주는 겁니다. 즉 이만한 위험관계단체가 있는데 이만한 위험관계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준비 재산을 각출해서 준비 재산을 만들고 기금을 만들고요. 사고 난 사람 요만큼 한 사람한테 뭘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줘서 그 사람의 위험을 회피시키는, 경감시키는 게 보험입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보험료를 거둔 내용 총합은 지급되는 보험금과 비슷해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법칙을 뭐라고 불러요? 수지상등의 원칙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지상등의 원칙. 자, 그러면 보험료를 위험관계단체가 이만큼 있어요. 이 사람 중에 요만큼 사고가 날 거예요 라는 통계적인 또는 확률적인 측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우리가 대수의 법칙 이렇게 부른 거죠. 대수의 법칙. 그래서 대수의 법칙에 따라서 일정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처하게 되면, 즉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금을 주는 거, 요거를 보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칸 안에서 많은 게 해결이 되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수지상등의 원칙, 대수의 법칙, 개인적으로 내려가면 급부, 반대급부의 원칙 이렇게 되겠죠. 자, 보험료를 걷었어요. 보험금을 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사고가 나야 되잖아요. 사고가 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는 거는 같아야 되면 보험회사는 이익이 안 남잖아요. 이게 빵원 되지 않습니까? 빵원. 근데 이익이 남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기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때까지 뭐래요? 이때까지 운영을 한다고 그러죠. 자산을 운영한다. 즉 그 돈을 받은 자기가 관리하는 돈을 어떻게 돼요? 운용을 해야 되겠죠. 어디다 투자를 하든 뭐 하든. 그래서 이익을 남겨야 되죠. 그래야지 보험회사가 운영이 되고 유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보험료를 받아서 보험금을 주기까지 뭘로 관리해야 돼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음으로써 보험료를 관리하도록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험제도예요. 보험제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료는 금액이 적죠. 여러 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보험금, 사고 난 사람한테 많이 물어줘야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보험료는 적고 보험금은 몇 사람이 받으니까 보험금이 금액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정적인 기능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뭐라고 발생해요? 모럴 해저드 이렇게 돼 있죠? 모럴 해저드. 도덕적 위험이 발생합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옛날에는 이랬어요.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가 보험사에 50만 원, 나 보험사에 50만 원. 그래서 우연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 가입 금액에 따라서 100만 원을 지급해 주는 보험회사가 있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5만 원씩 냈겠죠. 5만 원씩. 그럼 100만 원을 지급해 줬습니다. 요게.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5만 원 내서 여러 개의 다수로 보험을 가입을 하게 되면 내가 받는 돈이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상한데요? 뭐하고 이상해요? 뭔가 도덕적 위험 또는 도덕적인 나태라고 해야 되나요?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겠죠? 리스크가. 내가 돈을 조금 내고 돈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이거를 의도적으로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의도적으로 만드는 걸 뭐라고 불러요? 경성보험 사기 이렇게 얘기하죠. 경성보험 사기. 경성 요거를 하드라는 용어를 씁니다. 하드. 즉 보험 사고, 즉 우연한 사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사고가 있는 것처럼 만드는 거, 요거를 경성보험 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사고는 있었어요. 사고는 있었는데 하루 정도 입원해도 되는데 뭐 1년을 입원해 또는 한 달을 입원해 라는 것처럼 연성보험 사기도 발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거를 소프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소프트.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5만 원씩 내서 50만 원 받는 보험이 있어요. 가보험사에. 내가 5만 원씩 내서 50만 원 보험회사에 나보험사도 들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러면 이 사람이 사고만 있다면 100만 원을 만들어내잖아요. 100만 원을 보험금을 받잖아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에 그러면 사고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초기에. 그거를 경성보험 사기라고 하고요. 내가 사고는 있었어요. 5만 원 받는데 50만 원짜리 받는 것도 있고 5만 원 내는데 100만 원 받는 것도 있더라. 보험에 보니까. 내가 가입된 보험에. 그러면 50만 원보다는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사고가 있었으니까. 100만 원으로 손해를 좀 늘려야겠죠? 의도적으로. 그거를 연성보험 사기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의도적인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라라고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막기 시작한 게 있습니다. 전에는 5만 원 냈고 50만 원 받고요. 5만 원 냈고 50만 원 받는 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1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지금은 50만 원 사고가 났으면 5만 원 내고 각각 50만 원짜리 사고가 났으면 그냥 합쳐서 50만 원만 주는 보험 제도들이 나왔습니다. 이거를 실손보험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실손보험. 실제 발생된 손해액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라고 해서 실손보험이다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요즘은 이런 보험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험 제도는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고요. 저희들이 용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연한 사고에 기반한 경제 생활의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아주 순기능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악용을 해서 도덕적인 위험, 모럴 해저드 또는 모럴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내용들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노력들이 굉장히 많이 고민 중에 있고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아직도 미비한 점은 좀 있습니다. 미비한 점은 좀 있는데 그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보험료를 받고 보험금을 주는 이런 형태들이 좀 비슷한 게 많아요. 돈을 내고 돈을 받는 거, 보험료를 내고 우연한 사고를 기반으로 보험금을 받는 게 보험이고요. 돈을 각출을 해서 순서에 따라 받는 게 있죠. 요거 개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돈을 받는 거, 개. 보험료를 내고 돈을 내고 번호를 맞추면 돈을 받아요. 뭐야? 로또죠, 로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순기능만 떼서 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악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보험 사기 방지 의무라는 게 보험업법에 있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의무. 즉 보험 계약자나 보험 모집은 보험 사기를 하지 마세요. 라고 보험 사기 방지 의무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19년도인가요? 네,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이건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손사 시험 문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이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 가지고 교재에 보시면 교재 3페이지, 교재 3페이지에 보험의 의, 보험의 기능, 그다음에 보험의 폐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듯하고요. 자, 다음에 보험 상품이 나오죠. 교재에도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보험 상품은 여러분들 키워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상품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중요한 게 보험 상품입니다. 상품. 보험 상품. 보험업법에서는 보험 상품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보험 계약법에서는 보험 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험 계약. 보험 계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고요. 보험 상품이 뭐예요? 라고 하게 되면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이렇게 돼 있죠? 또 우연성이 나오죠? 보험은 반드시 우연성이 나와야 됩니다.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또는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약정하고 대가가 뭐예요? 보험료죠? 보험료. 주는 게 뭐예요? 보험금. 그래서 뭐 보험계약법에 보면 쌍무계약 이런 용어가 나올 겁니다. 쌍무계약.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을 보험 상품, 보험 계약 이런 용어를 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보험 상품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고요. 요즘은 옛날에는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액시던트 또는 이벤트에 관해서 금전을 지급하는 거, 요거를 보험금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급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기타 급여도 나왔어요. 기타 급여. 즉 현물 급여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급여. 이게 뭐냐? 보험 사고가 나면 보험금을 받지 않고요. 내가 보험회사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아니면 별도의 약정된 다른 현물을 받거나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합니다. 현물을 받는 게 대표적인 게 뭐 기계보험 이런 게 있을 수 있고요. 기타 급여 받는 것들은 여러분들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그 상조보험 이런 거 아시나요? 내가 상조보험을 가입했는데 가입된 피보험자가 돌아가시게 되면 장례 비용을 받거나 보험금으로 또는 장례 서비스를 받거나 라고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기타 급여다라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보험 상품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내용인데요. 크게 생명보험 상품 계약, 제3보험 상품 계약, 손해보험 상품 계약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최초로 발생된 것은 손해보험 상품이에요. 손해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의 손해보험 계약의 가장 큰 특색 혹시 뭘까요? 실손보상입니다. 실손보상. 실손보상. 실제 발생된 손해만 보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물보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물건에 대한 보험들 이런 것들이 망가지면 보험 가입되어 있는 이 물건이 망가지면 이 물건에 해당하는 가치에 해당되는 것을 금전으로 주거나 현물로 주거나 이거를 손해보험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로 실손보험이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생긴 게 인보험, 사람에 관련된 건데요. 인보험. 생명보험이 있습니다. 인보험은 큰 특색이 정액보험입니다. 정액보험. 보험 가입을 할 때 내가 보험료를 이만큼 내면 이만큼 보험금을 받을 거예요. 라고 해서 정액보험으로 많이 가입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의 대표적인 게 사망보험이겠죠. 사망보험. 내가 죽으면 누구한테? 나한테? 아니죠. 누구한테? 유족한테. 남아있는 상속인들한테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망보험이 있습니다.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거예요. 거꾸로 생존보험이 있겠죠? 생존보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보험금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생존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존보험, 대표적인 게 연금보험입니다. 연금보험.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사망보험금하고 생존보험금이 있다. 그래서 사망보험을 생명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생존보험 계약을 연금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있고요. 이 두 가지 상품들은 가장 큰 특색이 뭐다? 가장 큰 특색이 정액보험이다. 정액보험. 정액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 몸 가치는 가치를 측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치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가치는 이때 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것과 가치를 없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보험 계약법에서 좀 공부를 하시겠지만 생명보험 상품에 피보험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다툼이 좀 있긴 하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해보험 상품은 생명보험, 생명보험금이나 연금보험 뺀 나머지 올보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뭐예요? 손해보험 상품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손해보험 상품 중에서 제일 먼저 발생된 것들이 뭐 아시겠지만 해상보험, 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배상책임보험 이런 것들이 다 손해보험 계약입니다. 손해보험 계약이고요. 잘 안 나오네. 손해보험 계약이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보험 계약법에서 얘기하는 손해보험 상품은 이 정도인데 플러스해서 보험업법에는 손해보험 상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기술해 놨어요. 뭐 원자력 보험도 있고요, 비용 보험도 있고요, 날씨 보험도 있고요, 뭐 도난 보험도 있고요.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다 외우실 필요 없이요. 생명보험 상품은 생명보험과
연금보험이 있더라. 나머지는 다 뭐다? 손해보험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사람에 관련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덕적 위험이 막 발생되는 것, 모럴 해저드들이 막 발생되는 보험 상품들이 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 사람에 관련돼서 정액으로 보험을 가입시켜 놨는데 그러다 보니 정액보험금을 타려고 또는 정액보험금을 노리고 보험 사고들이 많이 발생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의 성격을 갖고 있는 정액보험, 성격을 갖고 있는 임보험이면서 사람에 관련된 거면서 물보험처럼 실제 발생된 손해만 보상하는 보험이 고민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보험이 제3보험 상품이라고 용어를 씁니다. 제3보험 상품은 질병 보험이 있고요. 상해 보험이 있고요.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치료받을 때 또는 필요한 간병보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상해, 간병보험은 제3보험 상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생명보험, 사람의 몸에 관련된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처럼 실제로 발생된 손해를 물어주는 보험, 이거를 제3보험 상품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제3보험 상품은 보험계약법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보험계약법에서는 임보험, 생명보험과 물보험, 손해보험만 나옵니다. 보험업법에서는 생명보험, 제3보험, 손해보험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재 5페이지 보시면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의의, 그 다음에 밑에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상품의 구분에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제3보험 상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교재 7페이지인가요? 거기 보시면 금융상품의 의의 이렇게 돼 있죠? 맨 위에. 금융상품의 의의. 그래서 최근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3월 24일 날 제정된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얘기하는 금융상품이 뭐냐라고 보면 은행법에 따른 예금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예금 대출, 그 다음에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되어 연불 판매, 그 다음에 할부금융과 함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도 금융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상품은 보험업법 적용을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융소비자보호법도 적용받는다라는 게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재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고요. 강의 때도 그 내용을 말씀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험 상품의 개념을 좀 아셨죠?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험 상품, 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1보험, 2보험, 3보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생명보험 상품, 손해보험 상품, 제3보험 상품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보험 상품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보험업을 얘기를 할 겁니다. 보험업. 보험업. 아까 보험 상품 아니었어요? 요거만 달라진 거죠? 요거만. 요거. 아까는 보험 상품이었고. 그래서 보시면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보험의 인수된 보험금을 받아야 될 보험료 받는 거, 수수, 보험금 지급을 뭐로 하는 거예요? 업으로 하는 겁니다. 업으로, 영업으로 하는 거. 요거를 뭐라고 불러요? 보험업이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보험업.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금융업에도 해당이 되겠죠? 금융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보험 상품에 대한 개념이 뭐였죠?
보험 상품의 개념을 위험 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기타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 이렇게 얘기했고요. 보험업이 뭐예요? 보험 상품의 취급과 관련해서 언더라이팅 인수, 보험료 받고 보험금 주는 거, 요게 영업으로 하는 거, 요게 보험업입니다. 자, 제가 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많은 시험 문제에서 이 용어 해설에 관련된 문제들이 반드시 나옵니다. 1번 문제로. 1번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보험업법이 왜 제정됐어요? 또는 보험업법에 관련된 이런 용어들이 이게 맞아요? 틀려요?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전에는 보험 상품, 이 보험 상품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어요. 보험 상품이라는 용어가 없다가 보험 상품, 보험 계약이라는 용어가 생기고 보험업이라는 용어가 생기면서 이게 구분이 된 겁니다. 그래서 보험 상품에 대한 개념과 보험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보험업도 보험 상품과 똑같아요. 생명보험업, 손해보험업, 제3보험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명보험업 하는 회사들, 생명보험 회사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죠. 제3보험까지 많은 회사들이 이렇게 판매를 하고요. 손해보험 회사들도 이렇게 또 판매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3보험은 생명보험 회사도 팔고요. 손해보험 회사도 팔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보험업법에 따른다면 생명보험 회사, 제3보험 회사, 손해보험 회사 이렇게 판매를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생명보험 회사에서도 제3보험 팔고 손해보험 회사에서도 제3보험을 팔고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제3보험에 주로 나와 있는 게 상해, 질병, 간병보험이라고 그랬죠. 이것도 좀 외워두셔야 됩니다. 간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해, 질병, 간병보험에 대한 보험 종목을 손해보험에서는 뭐 장기보험이다, 롱텀 인슈런스 뭐 이런 얘기를 씁니다. 롱텀 인슈런스.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제3보험을 롱텀 인슈런스라고 쓰지 않고요. 원래 보험 상품들이 길잖아요. 죽을 때까지 납입하거나 아니면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거나 이러니까 롱텀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여기는 주로 뭐 상해보험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던가 디지즈 질병보험이라는 용어를 따로 쓰던가 이렇게 해서 따로 용어들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용어하고는 상관없이 생명보험회사들도 제3보험을 팔고 손해보험회사들도 현재는 제3보험을 팔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보험업 이렇게 나와 있죠. 밑에 7페이지군요. 그래서 보험업의 정의라고 나와 있는데 이 보험업의 정의하고 보험 상품의 정의하고 여러분들이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나와 있죠. 금융상품 판매업,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방법으로 판매를 보험 상품을 권유하거나 체결하는 거, 요거를 금융상품 판매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융상품에 대해서 판매를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금융상품을 체결하도록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영어들은 금융상품 대리업자, 금융상품 판매 중개업자라는 별도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 얘기하는 용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험업 여부 판단 기준이 있는데요. 요거는 판례에 나와 있는 보험업 판단 기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교재에 담아놓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험업이 뭐다, 보험 상품이 뭐다, 라는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드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